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선화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목, 사표 던졌습니다. 얼마 전 회사를 이직했어요. 새로 들어간 회사는 직원이 20-3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외국계 기업이에요. 이 회사에서 저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죠. 그런데 입사 첫날 엉뚱하게 CS 업무를 인수인계 시켜주더라고요. 내근직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업무라면서요.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 후 제자리를 세팅하면서 전화기 여분이 없다고 저에게 회사 대표번호 전화기를 주시더라고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문의가 있는 고객들이 전화하는 대표번호가 제 사무실 직통번호가 된 거예요. 덕분에 상담 전화를 받느라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성대에 작은 결절까지 생겨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 사무실에서 출고되는 소량의 택배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포장하고 출고 처리하라고 업무를 새로 분장받았어요. 제가 회계직으로 입사를 한 건지 고객 서비스팀으로 입사를 한 건지 분류팀으로 입사를 한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이건 정도가 아니다 싶어 오늘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설득하셔서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 잘한 걸까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사표 쓴 게 잘한 건지 조금 무섭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 보면 조금씩 여러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사연자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목, 아들 자랑하게 돈 보내달라는 시댁. 첫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입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지게 되면 누구나 그렇듯 기쁜 마음에 양가 부모님들께 알렸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축하한다 소리가 한마디 없으시더라고요. 내심 서운했지만 어른들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넘어갔죠. 시간이 지나고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셨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역시 양가 부모님께 알려드리기 위해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뜸 시댁에서 지인들이랑 밥 먹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들인 거 자랑하고 다니고 싶으신데 자랑하실 때 드는 밥값을 달라는 거였어요. 친정은 친정인 거니까 생각하면서 비교 안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임신 소식에 아기용품 사라고 돈 봉투도 주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해도 너 주는 거 아니고 손주한테 주는 거라며 챙겨주셨는데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분들이 우리한테 축하한다 소리 한마디 없이 그저 손 벌릴 생각만 하시는지 너무 어이없고 속상해서 오늘 남편한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너네 부모님은 어떻게 손 벌릴 생각만 하시냐고 말싸움 크게 했습니다. 막상 남편이랑 말싸움하고 나니 제가 너무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굴었나 싶네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요? 사연자님께서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이었어요. 아마 축하한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들으셨다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으셨을 텐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목: 데이트 중 교통범칙금 제가 내줘야 하나요? 얼마 전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데이트한 날짜로 교통위반 딱지가 날라왔다고 하네요. 데이트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반반 부담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장난으로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반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커플은 평소에 데이트할 때 칼같이 더치페이 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남자친구가 밥을 사면 제가 후식을 사고 제가 밥을 사면 남자친구가 후식을 사는 식으로 데이트 비용을 쓰고 있어요. 데이트하다가 생긴 교통범칙금 제가 내는 게 맞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남자친구분이 차를 가지고 나와 운전해준 덕분에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었으니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었다면 반 내주면서 다음부터는 안전운전하자고 남자친구분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차 위반이었다면 아마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았을 테니 같이 주차 공간 부족을 탓해주며 반을 내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목: 애한테 욕하는 남편 이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에 20개월 그리고 4개월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랑 가끔 싸우면 남편이 신발 거리면서 욕을 했었어요. 혼자 분에 못 이겨하는 그런 욕이요. 그런데 오늘은 첫째가 자다 일어나서 엄마를 찾으면서 울더라고요. 전 옆방에서 둘째를 재우고 있었어요. 첫째가 자주 깨서 엄마를 찾으면서 울긴 해요. 그런데 오늘은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첫아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첫아이 있는 방으로 가고 있는데 신발 새끼야! 좀 자라! 이러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달려가서 아이를 뺏어 안으면서 정신 나갔냐고, 남이 애한테도 그런 욕은 안 한다고 하고 더 이상 애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 거실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둘째가 칭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둘째 우유 먹이다 나온 거야. 나머지 먹여. 라고 했더니 우유를 새로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던 거 침대 위에 있잖아
하면서 짜증냈더니 소리 지르면서 너 왜 짜증내? 이러는데 그 소리에 둘째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남편은 아이를 달래주지 않고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당신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아이가 먼저야. 이랬더니 그제서야 한숨 쉬면서 아이를 안아주더라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손까지 올라가겠구나 생각이 들어 이혼해야 하나 싶은데 아빠 없는 자식 만드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하고 어떤 게 현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는 오만정 다 떨어졌어요. 애한테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보고 배울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사연자님의 충격과 고민이 많이 깊어 보입니다. 남편분과 진지하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려우시겠죠?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목: 식탐 부리는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친하게 지낸 지 6년 정도 된 친구가 있어요. 5명이서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디 먹으러 가거나 여행을 가게 돼서 장을 볼 때마다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아무리 말려도 지나치게 욕심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못 먹을 것 같다고 말렸었는데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저를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닌데 왜 말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먹은 만큼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엠빵을 하거든요. 장 볼 때는 우리 5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의 2배 이상을 고집 부리면서 산다 그러고 음식점에서는 먹다가 모자라면 더 시키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시켜서 항상 남기게 돼요. 한두 번 그러는 거면 오늘은 많이 먹고 싶나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이러고 그때마다 저랑 실랑이 벌이다가 이제는 저도 전만큼 뜯어말리진 않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더 짜증나는 건 그렇게 먹고 식탐 부리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고 볶음 만들 거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심한 아이 리어터는 처음 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몇 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다른 친구들이 같이 먹다 먼저 배부르다고 하면 재수없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엠빵하는 거에 대한 불만보다 못 먹고 남겨서 버리는 게 더 아까워요. 못 먹을 게 뻔히 보이는데 내 돈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느낌이 싫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러려니 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정말 이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다음에 식당 갈 때는 각자 단품을 시켜 먹는 곳으로 가거나
음식이 남았을 때 콕 집어서 이거 누가 시키자고 했어? 라고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분명 다른 친구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번 다른 친구분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엔드게임 스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연입니다. 제목, 영화관 노매너, 실시간 스포당했어요. 엔드게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다가 드디어 봤어요. 그동안 스포 안 당하려고 SNS를 끊었을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내려갈 때가 된 건지 극장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영화가 시작할 무렵 아저씨 아주머니 한 커플이 들어오셨고 아저씨가 자기가 예매한 자리 말고 저기가 잘 보이겠다 라면서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때 뭔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제발 아저씨가 아무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건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영화가 시작하고 조금 지나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호크아이가 시간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간 거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집으로 갔구만.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로 가서 누군가와 마주쳤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자기가 자기 만났구만. 뒤에 나올 장면을 기대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스포를 당했어요. 토르가 과거로 갔을 때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저씨가 망치 망치 이러더니 망치가 날라오고, 토니가 과거로 갔을 때도 아저씨가 또 아빠 만난다 이러고, 마지막 전투에서도 히어로들 한꺼번에 나오기 바로 전에 긴장하고 있었는데 또 뒤에서 누구 나온다. 타노스가 총공격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뭐지? 뭐지? 하고 있었는데 캡틴 마블인가 보네 하니까 캡틴 마블 날아오고, 마지막 피크는 아이언맨이 타노스한테서 스톰 뺏어가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그 바로 전에 타노스가 나는 필연적이다 대사할 때 뒤에서 아이언맨이 스톰 빼갔구만. 그 말 듣자마자 진짜로 아이언맨이 스톰 빼가고 저 진짜 울 뻔했어요. 그 외에도 계속 궁시렁궁시렁 둘이 대화하시는데 소심해서 말도 못하고 빡쳐서 나왔네요. 영화 보는 내내 정말 화나셨겠어요. 사연자님의 시간, 돈, 그리고 기대감까지 모든 것이 너무 아까워요. 다음부터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아의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